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가기서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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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늘 장 시작부터 웃깁니다. 네, 오늘 장도 참. 네, 오랜만에 때려 맞았습니다. 때려 맞아서 전무, 후무까지 모르겠고 후가 나온다면 요 시즌에 나올 것 같고 안 나오면 전무, 후무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4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코스닥도 1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4조 5천억이라는 숫자는 듣도 보도 못했어. 처음 듣도 보도 못했어. 얼마 전에 역대 최고로 코스피 매수 개인이 질렀다 하면서 얘기했던 숫자가 한 2조 정도로 기억하고 그래 2조 때였죠. 갑자기 네. 따블이 났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온 날이죠. 누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천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300억 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개인의 물량을 다 떠넘겼는데요. 3,700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부동산 자금 넘어오는 것 같다는 거? 그렇죠.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 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담해봤을 때도 정말 실제에서 느끼는 건 부동산 뭐 전세 자금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 그리고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자금 일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동산 자금 중에 한 1, 2, 3%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무섭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10배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1, 2, 3% 들어오면 주식시장에 10%, 20%, 30% 자금이 느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게 어마무시하다는 건데 여기서 본진이 들어오면 본진이 들어오면 경 가는 거지 뭐 경. 그지? 경이요. 경 가는 거. 경 가자 경. 경이 형. 경. 게다가 여기가 경희궁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의 문은 경희궁역. 우리 돈의 문에서 경진에 한번 열어보나? 네. 코스피 일경 매수 한번. 네, 나중에 일경. 있을 텐데. 야,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 보고 다 전 국민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안 본 국민이 있을까요?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장중 9%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네. 개인이 1,870만 주나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 때렸습니다. 네. 근데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삼성전자에 붙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개인들의 매수가. 개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붙어서 다행이고 개별 종목에 붙지 않고 삼성전자에 붙은 건 정말 천만다행이고 또 현대차에 붙은 건 정말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근데 중소용주라든가 제가 이제 권순장의 브릿지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인데 바이오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조정이 한번 왔잖아요. 바이오. 예, 뭐 대형주들은 살아 있었지만 바이오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순장의 브릿지에서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플카 관련 이슈가 또 한국 증시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많이 올랐죠. 현대차가 크게 미친 정도인가요? 엄청나게 미쳤죠. 벼락이었지 벼락. 날벼락. 아니 나는 이렇게 좀 어제 저녁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그지? 막 이렇게 뭐 뜨는 뉴스들이 막 애플카 그다음에 뭐 또 얘기하겠지만 UMC 그다음에 뭐 인텔 뭐 얘기를 하면서 이거 조짐 이상하다. 두 대포 주식들한테 이 벼락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대비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되는 시장이었어. 그렇죠. 어저께 저희가 또 뭐 차량이랑 네. 이제 또 반도체랑 또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얘기했는데 우리 메신저로 얘기하거든. 왜냐면 우리는 일요일 날 저녁부터 이 워밍업을 해요. 투자에 대한 워밍업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자 이제 이게 가겠구나. 이게 또 바통을 이렇게 받겠구나 하고 했는데 예상을 했지. 우리 다 예상했는데 상상해봐라.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 이상 이상을 봤죠. 따블을 봤어요. 그렇죠. 예, 현대차 9% 올랐고요. 근데 뭐 기아차는 뭐 2.6%에 그쳤습니다. 애플카가 이제 안드로이드형으로 갈 것이냐, 아이폰형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네, 무슨 얘기냐면요. 애플과 펼쳐질 전기차 생태계가 이제 완성차 제조사와 결합을 했을 때를 상상해 봐야 되잖아요. 네. 이때 어떤 모델이 될지가 관건인데요. 안드로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뭐 샤오미 여러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달려들어서 자유롭게 그 생태계 안에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오픈형이죠. 네. 근데 이제 아이폰 모델은 이제 폭스콘 같은 파트너가 애플의 브랜드와 설계를 그대로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OEM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현대차가 네. 애플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이 폭스콘과 같은 OEM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어쩌면 TSMC 같은 다른 회사 그런 것도 독자적인, 받아준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폭스콘형으로 가면은 지금 폭스콘이 2021년 기준으로 해서도 PER 10배를 좀 못 받고 있거든요. 음흠. 현대차가 지금 벌써 10배 넘지 않았습니까? 음흠. 만약에 폭스콘으로 가면은 아마 마진도 상당히 좀 작을 것이고요. 단기적인 매출 상승은 좀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뭐 모두가 바라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지 않을까요? 토론을 해보죠. 시황 방송에서 토론하는 거 조금 그렇긴 하지만 토론을 네, 한번 해보죠. 짧게 한번 토론을 해보죠. 네. 자, 애플의 입장에서 오픈 마켓에다 자기의 그 OS를 던질까요? 줄까? 지금까지도 안 그래 왔으니 과연 차량 쪽에서는 더더욱 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줍니다.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안 줄 거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만 해라라고 찍어서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이 이제 오픈형으로 여러 회사들이 다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가 마진이 좋아? 누가 마진이 좋아? 애플이 마진이 애플이 좋아? 훨씬 좋죠. 월등히 좋죠. 네. 근데 밑에 있는 하청업체는 또 어떨까? 애플 하청업체가 마진이 좋을까? 안드로이드 하청업체가 마진이 좋을까? 애플 하청 좋죠. 네,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더 그렇거든요. 분명히 그래요. 이 똑같은 거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 3달러 하면 애플한테 10달러 받아. 그런 게 있었어요. 핸드폰 부품 속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현대차라는 독자적인 대형 자동차 회사가 겨우 애플의 하청업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 거 여러 개 지금 뭐 여러 회사하고 협의를 중이라고 하니 네. 뭐 구글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협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거를 다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열려 있지만 애플이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애플 생태계로 편입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생태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왕 편입이 될 거라면. 네. 왜냐하면 대수가 고정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자기네 사업은 자기네 사업대로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고급화된 브랜드를 가질 수 있겠죠. 애플을 OEM 해주는 회사다. 우린 그런 회사야. 그럼 애플카가 나온 이후에 애플카의 판매량을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네. 현대차 판매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플랫폼 문제겠죠. 플랫폼에서 얼마나 대량 생산을 해줄 수 있냐. 이 부분은 테슬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네. 대목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애플이 새로 공장을 지어서 만들면 테슬라 못 쫓아가요. 한 세월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안 되는데 이미 대량 생산 1년에 수백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현대차.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애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폭스바겐으로 갈지 현대차로 갈지 이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기차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다른 회사는 전기차 플랫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 MEB 폭스바겐의 MEB 현대의 eGMP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현재 2024년에 만들겠다고 하면 안 돼. 방법이 없어. 이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세팅하는데 얘네 2년씩 걸렸어. 저희 폭스바겐은 한 3년 걸렸을 거예요. 네. MEB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24년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회사 그래서 일정 부분 반응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반응하는 거는 논리적인 그 개연성이 있어요. 또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누가 더 싸게 만드냐가 관건이고요. 애플 입장에서 싸고 잘 만드냐가 관건이고 둘 다 잘 만들어요. 그렇죠. 둘 다 차는 잘 만들고. 근데 싸게 만드는 건 저는 현대가 더 싸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장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아요. 벤츠 열심히 하지만 벤츠하고 만들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벤츠가 미쳤어? 머리 총 맞았어? 그렇게 하게? 자기네 브랜드로 밀어붙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낙동강 오리알은 벤베는 낙동강 오리알 된 거야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소멸 가능성이 있어. 회사가 소멸 가능성이 있어. 근데 어쨌든 자 그런데 그리고 너무 세그먼트가 겹쳐. 전기차하고 저기잖아요. 벤베는 차 잘 모르죠. 관심 없죠.
딱 밟았을 때 뒤로 꺾이는 차 있어요. 고개가 뒤로 젖히는 차. 뱀배가 꺾이나요? 꺾입니다. 예, 일반 대중차 중에서 꺾이는 몇 안 되는 꺾이는 차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기차가 꺾이거든요 뒤로. 이게 너무 세그먼트가 붙어.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잠깐 치우고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근데 그 현대차가 붙었을 때 이 GMP 그 시스템을 도대체 얼마나 빨리 생산 대수를 확보해 줄 수 있는지가 애플한테는 중요할 거예요. 네. 폭스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는 폭스콘이 지금 더 나을 수도 있어.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애플 입장에서는 재고 있을 거예요. 폭스콘한테 줄 것이냐? 아니 폭스바겐 폭스콘이다. 폭스바겐, 폭스바겐한테 줄 것이냐 현대차한테 줄 것이냐. 근데 만약에 이 GMP에서 예를 들어 빠른 속도로 100만 대 200만 대를 뭐 2024년 우리 2024년까지 250만 대 할 수 있어요. 뭐 이래 버리면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턱이 없지만 실제로 만약 한 200만 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하겠지. 자 그렇게 되면 누가 타격을 입느냐? T사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T사는 2024년까지 200만 대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거기를 향해 달려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 한 100만 대만 2024년도에 뭐 100만 대 못 만들지 안 될 거야. 10만 대나 20만 대 만들겠지. 그게 현실적인 예상일 텐데 그러나 어쨌든 뭐 25년이든 26년이든 100만 대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 T사가 조금 문제가 되지. 그렇죠. 사실 뭐 만드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 애플카야 살려는 사람은 줄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애플바 숫자가 꽤 되니까. 일단 각도이님 달려가실 거고요. 아니 저는요 자산의 1% 이상 차이 쓰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가요? 모르지. 2025년 되면 또 근데 모르지. 그때 되면 1% 그때 되면 또 모르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한번 해볼게요. 고마워. 한번 해보시죠. 한 1억 좀 파는 거 아니야? 1억 정도 하겠죠? 1억 좀 1%. 조금 힘든데. 조금 힘든데. 벅차다. 숨차. 네. 네, 그 차량 얘기 한창 들었는데 또 차량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저번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닛산이 지금 감산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포드와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일부 라인을 가동 중지시켰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생산 라인을 일부 정지시켰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뭐 수요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만든다고 합니다. 실화야? 그래서 라인을 멈췄다고 합니다. 실화야? 실화입니다. 자동차를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고? 네, 실합니다. 이거 얘네들 지금 맡기면 1년 더 길린다던데. 반도체 라인에다 맡기면 예를 들어 그 저기 200mm 웨이퍼에다가 우리 차량용 반도체 만들어줘 하면 지금 주문 넣으면 1년 있다 나온다는데. 지금 그 정도 신규 주문은 뭐 그 정도겠지만 그 정도로 적체인데 그러면 야 이거 심각하네. 네, 근데 이 차량 공급 부족 여파가 1년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달 중국에서만 월 생산량의 20% 수준인 3만 대 이상을 감산하겠다고 거래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래처도 아주 큰 타격이겠죠. 네, 니케이는 이제 혼다의 감산 물량이 3만 대가 아니라 5만 대까지도 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하고 있고요. 스고이. 혼다의 세계 판매의 30%를 중국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 생산 라인 중단은 훨씬 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가정용 PC와 스마트폰 전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해서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마진이 좀 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캐파는 풀캐파인데 돈 되는 걸로 가자 해서 스마트폰 반도체 뭐 이쪽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사실 차량용 반도체는 스마트폰 고객이 더 큰 고객이지. 그렇죠, 훨씬 큰 고객이죠.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여가지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이제 자동차 구입 수요가 지금 회복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와중에 이 감산이 잇따르면서 실적 개선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반도체 생산량이 수요만큼 늘거나 이제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요가 안정돼야 가능한데 일단은 올 한 5월까지는 계속 이런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하다. 네, 안 그래도 이런데 어저께 UMC 대만 UMC의
정전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번 이 UMC의 정전 사태, 이 파운드리 4위 업체죠. 네. 여기에 정전 사태 때문에 1, 2개월 정도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파운드리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타격을 입은 공장의 생산 능력은 8인치 웨이퍼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전자기기 및 자동차 주요 8인치 웨이퍼에 집중된 상황이거든요. 자동차가 거기서 나오겠죠. 8인치에서. 네. 8인치에서 나오는데 200mm 웨이퍼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 더욱더 구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UMC CFO가 말하기는 이번에 이제 정전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관련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반면 이제 뭐 경쟁사 입장에서는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야, 참 대단해. 네. 오늘 그리고 업종 상승률을 보니까 증권주가 3.6%로 제일 업종 상승률 1위를 했습니다. 네. 현대차증권은 15%, 하나투자증권 11%, 키움증권 6.6%. 네. 뭐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었다가 조금 조정 받아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IRP 고객분들 잘 됐네요. 그죠? 네. 은행을 주로 얘기했구나. 증권도 얘기하긴 했는데. 네. 근데 증권이 더 빨리 오르네요. 근데 증권이 오르면 꼭 작은 사이클이 끝나. 프랙탈, 프랙탈 큰 흐름에 작은 흐름이 있는데 증권주만 오르면 작은 사이클이 끝나버려. 오늘도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렇죠. 고점에서는 상당히 고개를 많이 숙였으니까. 네. 제 연금도 잘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NH 투자증권에서 이제 재밌는 통계치를 냈는데요. 2020년에 이제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산정을 했습니다. 네. 30대 여성이 26%로 수익률 1등을 했고요. 30대 여성 1등. 그 다음이 40대 여성 네. 25.7%. 네. 그 다음이 20대 여성입니다. 네. 21.7%.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이 이제 등장하나요? 등장합니다. 여성 차 다 보내고 나서 네. 여성들이 이제 다 달려갔고요. 네. 끝자락에 이제 40대 남성이 20%, 네. 그 다음 30대 남성 11%, 마지막에 20대 남성이 무려 3.8%밖에 수익률이 안 됩니다. 3.8%. 다른 데 다 20% 넘었는데. 그쵸. 그 앞에 남성들만 11%였고. 네, 1월부터 30대는. 11월 말까지 수익률 기준이거든요. 30대 여성은 대부분 26% 벌었는데 20대 남성은 3.8%밖에 못 번 거죠. 예.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봤는데 답은 회전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익률이 제일 낮았던 3.8%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20대 남성은 회전율이 6,800%. 68바퀴 돌렸어. 네, 68바퀴 돌린 거죠. 반면에 이 30대 여성은 수익률 1등했죠. 30대 여성이 2,800%, 28바퀴 돌렸고요. 40대 여성은 2,500%, 20대 여성은 2,600%. 다 20몇 바퀴 이렇게 돌렸는데 20대 남성은 2배 이상을 돌렸습니다. 68배를 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율이 높으면은 네. 아무래도 일단 요즘은 이제 거래세보다는 세금이 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0.3%면 네, 신규 계좌는 뭐 거의 무료 수준일 텐데 세금의 비중이 일단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거래 회전율이 높다는 거는 단기 투자 성향이라는 것이죠. 야, 이것도 얘기하면 방송 길어지는데 어떡하지? 일단 30대 이 여성분들은 주로 저희 그 증시각도의 TV 그 시청자분인 것 같고요. 네. 저 남성 20대들은 시청 안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느낌이 오네요. 왜 저런지. 20대 남성은 조급한 거예요. 작은 돈을 빨리 늘리고 싶어요.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조급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급하니까 빨리 이거에서 승부를 못 내니까 또 다른 걸로 승부를 내려고,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걸로 승부를 내려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움직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여성분들은 그냥 그냥 이거 하지 뭐 이런 개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게 좋다니까 이거 하지 뭐. 그리고 작년에는 3월 이후부터 증시가 그냥 계단식으로 쫙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 오래 버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사실 수익률이 더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0대 남성은 뭐 조금 먹고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해서 회전율이 아마 높아져서 이런 수익률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저 책에서도 얘기했고, 여기 증시각도기 그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머리 좋은 남성 안 된다고. 남자한테 돌 맞겠다. 근데 머리 좋은 남성이 제일 안 좋아요. 주식시장의 결과치가.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그러거든요.
자기 똑똑하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난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고 시장에 잘 대응할 거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결코 앞으로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겁니다. 필연적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생각보다 너무 회전율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는데 뭐냐면 종목을 사지 마세요. 기업에 투자하세요. 그 개념만 가지셔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카지노에서 카드 잡듯이 종목을 잡는 개념으로 가시면 결코 좋은 성적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빨리 뒤집지 않아요. 저보다 회전율이 10배 이상은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네. 그 너무나 당연하고 네. 쉬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걸 실천하는 거는 체험해봐서 아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요즘 심리 강의다, 이거는 심리 강의다. 그래서 거시 경제를 보고 미시 경제를 봐도 심리 안 되면 다 꽝이다. 이 말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다 꽝이야, 진짜. 아무리 분석 열심히 하고 애널리스트를 달달달 외워도 애널리스트들도 깨지잖아. 심리가 안 돼서 그거는. 그쵸? 네. 경제학자들 깨지는 게 왜 경제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깨지나요? 아니에요. 투자에 대한 심리가 전혀 준비 안 됐기 때문에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신규 계좌의 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라고 하니까요. 시장 평균이 코스피가 30% 올랐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네. 양호한 수익률인 것 같고요. 네. 20대 남성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20대 아니세요? 작년까지 20대였나? 이제 30대니까 작년까지 20대였는데 30대니까 나이가 안 세지죠. 30대 남성으로 들어갑니다. 저처럼 이제 막 40대 중후반 들어오면요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나. 쉬다가 까먹어. 네. 그렇군요. 네. 네. 아닐 것 같지. 네. 자 댓글 봐라 이제. 맞아요. 댓글 엄청 못 들고. 자 그리고 이제 쿠팡 저도 너무 애용하는 업체인데요. 네. 나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이르면 3월달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얼마 만에 나스닥 상단이냐 한국이요. 네, 나스닥 상장입니다. 네. 네, 매출액 점프한 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에 2조 7천억, 18년에 4조 4천억, 19년에 7조 2천억, 2020년 예상은 11조 원이고요. 네. 21년 예상은 15조 원입니다. 무지하게 빠르게 늘고 있죠. 그림 정말 잘 그렸다. 정말 상장을 위한 그림을 그려놨네. 매출 그림을. 네, 엄청난데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적자 2천억이 예상이 되는데요. 21년도에는 플러스 3천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딱 상장하기 너무 좋은 시기 같습니다. 아니 상장을 위해서 모든 걸 했구만. 마사지 그냥 그렇게밖에 아니, 마사지가 아니고 이건 마사지가 아니야. 이 회사는 처음부터 상장을 노리고 모든 거를 진행을 한 거야. 오히려 한국에는 좀 필요한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항상 이익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상장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면 벤처를 하거나 엔젤을 하시는 젊은 사업가들한테는 그림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상장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주분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네. 근데 예상대로 참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 쿠팡 한 2년 전만 해도 망하는 거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 적자가 막 조단위 몇 천억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꼬꾸라지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꼭 그러더라고. 손질 나면 못 견뎌. 근데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네. 주관사는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하고요.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이제 나스닥 상장을 위한 기밀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 상장의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쿠팡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한 400억 달러 하나로 한 44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250에서 300억 달러 수준으로 한 30조 초반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입니다. 451명으로 다행입니다. 발표를 오늘 했네요.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14일까지인가요? 수도권 2.5단계가 아마 1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네요. 네, 이번 주로 해서 좀 다시 좀 해야지. 뭐 헬스클럽 이런 데는 정말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 예, 저도 빨리 이제 헬스클럽 다시 다니고 싶은데. 네. 복싱 선수입니다. 복싱 선수는 아니고요. 복싱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 이제 헬스를 좀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나 때리지 마. 나 때리지 마. 알았지? 설마.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닐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네. 저는 기존에 수익 난 것들은 정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기업들로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맞아서 실적이 좀 그렇죠. 안 좋아졌던 기업들, 코로나가 지나가면 회복될 기업들을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주이겠죠.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여행 수요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예, 코로나만 지나가면은 무조건 해외 여행으로 떠나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주가는 아직 그렇게 반영은 빠르게 아직은 못하고 못 있습니다. 나가니까. 네, 아직은 못 나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LCC, 소형, 중소형 LC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상황이 유동성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어로케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19년 3월에 신규 LCC입니다. 네. 날개를 펴기도 전에 사업을 접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 자본금 480억 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도 뭐 계속 나가겠죠. 네. 그리고 추가 자본 확충이 절실하지만 성사 여부는 또 불투명하고요. 네. 올 3월까지 취항하지 못하면 면허가 또 취소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이렇게 더 지속되면은 앞으로 또 시장에 매물로 나올 항공사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살아남은 사람은 더 좋아지죠. 살아남은 이게 항공사들은. 자본의 무자비함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많이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으니까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저희 해야 진짜 될 것 우리 같습니다. 그 태국 그 비치 파라솔 밑에서 방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헬로. 좋은데요? This is 증시 각도기 이러면서. 휴가 쓰고 가가지고 네, 해외에서 또 방송하면 좋겠네요. 뭐 요즘 인터넷 다 잘 돼 있으니까 다 분석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업로드가 한 6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태국에서는. 요즘, 여기 돈이문 다 좋은데 업로드가 좀 늦어서 아침에도 그쵸. 좀 늦었어요. 이 5G가 터진다는 한국에서도 업로드하는데 뭐 네. 20분, 30분 걸리는데. 5G요. 업로드는 느립니다. 네. 좀 통신사들 분발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거리가 많다 보니까 너무 네. 긴 시간 했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